시카고 윈TV 미주 한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관련해 3년 만에 국가 비상사태를 공식적으로 해제했습니다. 10일 AFP 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올 초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비상사태 종료 요구 결의안에 서명했습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2020년 1월 31일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 2월 2일 발효된 후 약 3년 만입니다. 당시 감염자와 사망자가 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같은 해 3월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한 바 있습니다. 비상사태 모두를 2023년 5월 11일을 종료 시점으로 했으나 바이든 대통령이 결의안에 서명하며 한 달 정도 앞당겨진 것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코로나19 검사, 무료 백신 접종 외에 긴급 조치를 위한 막대한 예산 투입이 중단되는 등 미 경제가 팬데믹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는 지적입니다. 다만 해제 조치가 멕시코발 이민자들의 유입 통제와 관련된 남부 국경 상황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미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불법 입국자 추방을 허용한 타이틀 42 행정명령을 발동해 유지해왔습니다. 이 행정명령도 해제 수순을 밟게 되지만 이민자 쇄도를 막기 위한 또 다른 법적 장치가 새로 도입될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타이틀 42 명령은 오는 5월 11일 종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지난 3년간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코로나19와의 전면전을 중단하긴 했으나 향후 발생 가능한 변종 바이러스에 대비하기 위해 차세대 백신을 개발하는 등 연구 작업은 지속된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의 가파른 금리 인상과 은행 파산 위기 촉발이 미 경제의 신용 경색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진단이 제기됐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은행의 대출 기준이 강화되고 이로 인한 대출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즈는 10일 부동산과 중고차 등에서 기업들이 은행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는 사람들이 한동안 신용위기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 용어가 계약자들 사이에서 나온다는 것은 신용이 경색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행의 대출 규모 역시 감소세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상업 및 산업 대출이 기록적으로 감소했고 노동시장과 물가가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가리키지만 대출이 위축되면서 시장이 금리 전망을 제고하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은행이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등 문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은행도 어렵습니다. 경기 침체 공포가 증폭되고 금융 시스템 불안이 높아지면서 예금이 대거 머니마켓 펀드 등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은행의 예금 잔고가 줄면 대출 규모가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출이 어려워지면 기업 투자가 경색되고 이는 다시 고용 둔화로 이어지니 경기 침체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는 이 같은 신용 경색이 얼마나 빨리 어느 수준까지 진행되는지가 금리 결정의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된다는 분석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신용 경색의 영향 정도를 결정하기엔 너무 이르다면서 통화 정책이 어떻게 대응할지 섣불리 말하기는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한 바 있습니다. 치킨 비즈니스가 유행인 미국 주류 사회에 한국 치킨 프랜차이즈 비즈니스가 시카고 일원에 붐을 일으킨다는 보도에 이어 이제는 한국의 제과점 프랜차이즈도 주류 사회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국내 양대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인 SPC의 파리바게트와 CJ 푸드빌의 뚜레쥬르가 미국 시장에서 동시에 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매출이 전년에 비해 늘고 가맹점 수가 늘어나고 최근 K푸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 미국에서의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해 파리바게트 미국 법인 매출액이 전년 대비 30-40% 증가했으며 뚜레쥬르도 전년 대비 50% 정도 늘었습니다. 파리바게트는 2005년, 뚜레쥬르는 2004년 미국 시장에 진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사 모두 초기엔 직영점 위주로 운영했지만 2010년대 초반부터 가맹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점차 매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주류사회 고객의 입에 맞는 제품을 출시하면서 생크림 케이크를 비롯해 매장 내 진열된 빵 종류도 기존 로컬 베이커리 브랜드의 3배 수준으로 다양해졌습니다. 특히 고객이 직접 집게로 빵을 골라 쟁반에 담는 방식도 처음엔 생소했지만 점차로 익숙해지면서 개인의 취향에 맞게 빵을 선택하는 장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 자르지 않은 원형 그대로의 홀 케이크가 인기입니다. 주류 사회에서는 주로 조각 케이크를 팔고 케이크가 있어도 크고 투박한 모양인데
이런 틈새 시장을 노렸다는 지적입니다. 뚜레쥬르는 시카고를 비롯해 글렌뷰, 샴버거 등으로 진출해 외형적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파리바게트도 나이스와 글렌뷰 등지에서 특화된 제품을 만들어 고객의 입맛을 공략 중입니다. 이런 제과점은 현재 시카고는 물론 LA, 뉴욕, 뉴저지, 매사추세츠 등 21개 주를 공략하면서 점차 가맹점을 늘려가는 추세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직영점과 가맹점을 합쳐 뚜레쥬는 9개, 파리바게트는 120개의 매장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오픈됐지만 최근엔 한국인 거주 비율이 높지 않은 상권에도 속속 진출하고 있습니다. 매장의 고객도 한국인 중심에서 자연스레 다양한 로컬 주민들로 대체되어 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번에 닫는 총 15개 스토어의 직원은 물론 딸린 가족들에게는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월마트 측은 이커머스 주문 배달을 책임지는 5개 풀필먼트 센터에 근무하는 수백 명에게도 해고 통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시 해고를 당한 직원들은 스토어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사측의 처사에 항의하는 사태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는 안테나를 통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루이빌의 올드내셔널 은행 총격범은 25살 코노 스터전으로 밝혀졌습니다. 출동한 경찰과의 총격전에서 사망했으며 AR-15 스타일의 총을 소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범행을 하면서 온라인 스트리밍을 이용해 중계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내슈빌 초등학교에서 6명이 사망한 총격 사건이 일어난 지 2주 만입니다. 은행 오픈 시간 전인 오전 8시 30분경 직원 미팅이 진행 중이었고 비대면으로 참석하던 한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통해 사살 장면을 보게 됐다며 울먹였습니다. 범인은 부모와 친구 앞으로 마지막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라바마 대학원을 나온 그는 인턴을 거쳐 2020년부터 이 은행에 근무해왔으나 해고 통보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희생자는 모두 5명이며 부상자 중에는 2명의 경찰이 포함됐습니다. 이 중 26살의 니콜라스 윌트 경찰관은 머리에 총상을 입어 뇌수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학교를 졸업한 지 열흘 만이었습니다. 미팅을 주도하던 이 은행의 수석 부사장 토마스 에리엇은 켄터키 루이빌 지역 정계와 재계 인사들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진 인물로 그의 죽음에 지역 주민들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친구인 루이빌 시장과 주 상원의원 등이 병실을 지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 PC 수요가 급감하며 모든 PC 업체가 고전했지만 애플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는 지적입니다. 시장조사업체 IDC는 10일 올해 1분기 전 세계 PC 출하량이 5,690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 1분기 출하량인 5,920만 대에도 못 미칩니다. 글로벌 5대 PC 업체 모두 출하량이 두 자릿수가 줄어든 가운데 애플의 타격이 가장 컸습니다. 280만여 대가 줄면서 애플의 PC 시장 점유율은 8.6%에서 7.2%로 떨어졌습니다. 팀 쿡 애플 CEO는 어려운 거시적 환경이 아이폰, 맥, 애플워치 판매에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했습니다. 상위 5대 PC 업체 가운데 레노버의 출하량은 30.3%, 델은 31%, 아수스텍 30%, 그리고 HP도 24% 감소를 각각 나타냈습니다. 전미 테니스협회가 주최하는 테니스 대회에서 클레어 안 선수가 16세 부문 챔피언에 올라 화제입니다. 안 선수는 지난 2019년에는 USTA 내셔널 시합 결승전에서 알라니스 해밀턴 선수를 맞아 2대6, 7대6, 6대4로 신승한 바 있습니다. 올해 USTA 내셔널 16세 부문에 출전한 클레어 안 선수는 준결승에서 에나 프레이 선수를 4대6, 6대4, 6대1로 눌렀습니다. 결승에서 절친인 엘라니스 해밀턴 선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 결승전도 접전이었지만 클레어 안 선수는 4년 전에 이어 이 선수에게 다시 승리를 거두며 16세 부문 여자부 테니스 챔피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클레어 안은 7살 때 처음 테니스를 시작했으며 글렌비에 거주하는 박원규 씨의 외손녀입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